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 분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해도 될까요? 그리고 영상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 반갑습니다. 박수는 안 들리지만 박수 친 걸로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름이 빗물박사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빗물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분의 로컬 액션인데 좀 글자가 큰 게 있죠? 제일 처음에 큰 게 뭐죠? 위, 또, 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여러분의 로컬 액션, 위대한 로컬 액션을 오늘 저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선 저 위대한 사람은 박수도 잘 친다고 그러던데 저는 뭐 호가 빗물박사고 이제 호가 우리 빗물로 이롭게 하자라는 뜻이고 아까 빗물모아 지구사랑이라는 NGO로 있다가 요새 빗물만 하다가 화장실도 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어요. 물과 생명으로. 그래서 워터 앤 세니테이션 요게 SG6가 6번이 워터 앤 세니테이션인데 세니테이션이 뭐냐면은 물은 물인데 세니테이션이 뭐냐 했을 때 이건 화장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빗물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화장실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물과 생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73학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을 한 50년을 했더라고. 시공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한 50년 되니까 이제 좀 어디 좀 쉬운 얘기로 많은 사람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뭐뭐 물 관리인데 뭐뭐뭐가 뭐지? 할 때 이게 뭐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든 물의 관리를 하나로 만든 게 뭐뭐인데 어저께 미국 국제 물협회 잡지에 제 글이 실렸어요. 이름이 뭐뭐뭐 워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for all, by all, all wat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필요하면 영어로다가 된 거,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국말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관심 있으면 그렇게 보시고요. 공대 교수니까 좀 딱딱할 것 같죠? 쉽고 재밌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쉽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외국에 북극곰이 어떻고 뭐 태평양에 섬이 가라앉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좀 하자. 우리나라 얘기 좀 하자. 우리나라 얘기. 그리고 사례 위주. 그냥 이론적으로 뭐 어떻다더라 얘기 말고 사례 한번 가서 보자. 그럴 때 볼 수 있게.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 당장 액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근데 별이가 없어서 참 힘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네, 좋습니다. 이 사람 알죠? 네. 축구선수. 네. 축구선수가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축구 잘해요? 아니요. 축구를 못해도 어느 선수가 잘하는지 알잖아요. 뭐 골이 100골이 넘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100골을 가지고, 이제 골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50골짜리하고 100골짜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알잖아요. 축구를 못해도.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누가 팬텀싱어에서 누가 노래 잘 부르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 관중에 호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잘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오늘 물 관리를 할 얘기 하는데 나는 물 관리 몰라. 나는 물 관리 전공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물 관리 몰라도 물 관리 뭐 골의 개수라든지 뭐 저런 거 알면 파라미터만 알면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 물 관리 정책을 판단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쉬운 숫자로 정책을 판단하자. 그냥 말로만 잘한다가 아니라 얼마큼 잘하는지 숫자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 전문가 아니더라도 물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손흥민 사진 잘 갖고 왔죠? 무슨 소리 알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한번 뭐 이렇게 보고선, 뭐 손흥민, 뭐 오늘 왜 이렇게 못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얘기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문제점은 이제 기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저걸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물맹이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듯이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모르면 물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맹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물맹 테스트를 하고, 물맹을 벗어나게 해주자.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나라 가뭄이 있고, 그리고 산불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후위기가 사실은 사실이죠.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있고, 뭐 북극곰이 뭐 물에 빠져 죽고, 뭐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섬이 사라지고 산불이 나고 이러는데, 우린 외국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자. Think global.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act local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활동하자. 아까 얘기했죠. 위대한 지역적 활동이 필요한데 너무나 지구적인 생각만 해. 남의 나라 얘기만 해. 그리고 뭐 당장 활동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작한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한 위대한 로컬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좀 다른 얘기 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알아요? 코페르니쿠스라고 있는데 과학자인데, 모든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만은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탄압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 사람 말이 맞았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위대한 선각자가 구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 자,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죠? 맞죠? 그 원인이 뭘까요? 또, 탄소 얘기하잖아요, 탄소. 기후위기는, 기후위기의 원인은 탄소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만든 탄소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죠? 탄소를 줄여야 되죠. 탄소를 감축하면 진짜 기후위기가 벗어날까? 내년에 산불 날 거 탄소를 줄인다고 산불이 안 날까요? 가뭄이 안 없어질까요? 그래서 여기서 퀘스천을 갖는 거야. 과연,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그냥 미국 손가락질하고 중국 손가락질하고 제가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탄소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탄소 감축이 가능하지가 않아. 그리고 철사. 가능하더라도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하더라도 다 열심히 해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럼 그 해부터 기후위기가 없어지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평형을 이룰 때까지도 몇십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은 다음이면 그런 죽은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진짜로 탄소를 감축하면 기후위기를 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탄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가졌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탄소 얘기만 했지만, 정치가 아니고 기업들과만 탄소 얘기했지,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배웠으면 가서 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탄소가 이만큼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기후의 위기가 이만큼 줄어들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궁금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제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 문제. 홍수, 가뭄, 그리고 단수,
그리고 뭐 땅꺼짐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다 비물과 관련돼 있어요. 가뭄은 비가 안 와서 그렇고,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단수 때 빗물 모아둔 게 있으면 그걸로 3, 4일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서 땅이 꺼지니 지하수 쓰는 것만큼 빗물을 집어넣으면 땅이 안 꺼지는데, 그래서 이제 물 문제가 있는데 다 빗물과 관련돼 있다. 또 산불도 물이 있으면 꺼지는 거고, 폭염도 더울 때 물 뿌려주면 시원하고, 이런 불 문제도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해결책은 물 문제, 불 문제 전부 다 빗물과 관련돼 있으니 빗물을 잘 관리하자. 빗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 모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손 좀 들어보세요. 모아야 된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관공서에서 모으고 있나요? 다 버리고 있어요. 그 다 모아야 된다 놓고선 가만히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다 버릴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여러분 어른들이 왜 버리는 쪽으로 했을까? 버리는 빗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를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푸는데, 이제 기후위기는 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빗물이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해결책으로서 물맹을 탈출하자. 그래서 아까 물맹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맹은 이제 10가지 질문 중에서 한 5개만 맞히면 되는데, 물맹이 아닌데, 제일 쉬운 거 딱 2개만. 여기 자기가 하루에 물을 몇 리터씩 쓰세요? 몰라요? 우리 물 부족 국가국민이라면서 자기가 물을 못 쓴다는, 물만큼 쓰는지 모르잖아요. 저기는 얼마큼 써요? 200리터 정도 써요. 200리터, 예.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살짝 적겠으면 좋아요. 그러면 좋다. 200리터 뭐 비슷해요. 그러면 변기에서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씩 나가는지? 18에서 20. 8에서 20? 18에서 20. 18에서 20? 하루에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나요? 5번? 그러면 20을 치면은 100리터? 하여튼 이 간단한 질문부터 해놓고 보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엄마한테 용돈 더 달라고 그럴 때 엄마가 기장 다 주는 엄마도 있고, 아니, 얼마큼 쓰는데, 요거는 주지만 요거는 좀 아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숫자를 가지고. 그럼 물 부족 국가 국민으로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큼 쓰는데, 그럼 요걸 줄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개 중에서 시간이 많으면 다 얘기할 텐데, 딱 2개, 그리고 빗물에 대한 얘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저 답을 모르면 물맹이에요. 그래서 20분 만에 물맹을 탈출시키려고 그러는데, 탈출시켜 드릴까요? 네. 나 집에 갈래. 탈출시켜 드릴까요? 네. 나중에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로다가 이제 하면 내가 열이 나서 할 텐데. 박수 치면 졸릴 때 좋아요. 졸릴 때 박수 치면은. 이제 물 관리할 때 지표를 이용하자. 지표. 아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걸 증명하는 거는 100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물관리 지표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물관리할 때 1장 1절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 근데 그렇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물관리 지표가 있다. 이거 뭘까요? LP. 요거는 LP 위에다 CD를 올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긴 뭐가 돼? LPCD가 되죠. 이게 지표예요. LPCD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는데, 요 LPCD, 요 LP 뭐 누구 판을 시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건모를 했는데 김건모의 LP하고 CD. LP, CD는 리터 퍼 캐피타 데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거는 상하수도공학 수장공학의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1장 1절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1인당 물 사용량을 알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각자 혹시 LPCD 아세요? 본인의 LPCD? 모르죠? 나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한테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한테도 숙제를 내줘. 대학원생들이 깜짝 놀라지. 아니, 초등학생한테 내주는 숙제를 왜 나한테 내주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화를 내지만, 해보고선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많이 쓰다니. 그리고 각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숙제를 하면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딱 해주면 돼요. 여러분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지집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얼마큼씩 쓰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하는 건 쉬워요. 여기는 홍모군의 그 고지서인데 4인 4사람 사는데 아파트 고지서 있죠? 고지서 보면 여기 몇 톤이 나와. 사용량 79 입방미터네. 근데 뭐 서울 같은 데는 검침을 2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여기는 59일인데 59일에 나누고 19수로 나누고 그러면은 79톤을 59로 나누고 4로 나누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 1톤이 1000리터입니다. 1톤이 그건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홍모군은 335리터를 써요. 홍모군의 LPC는 335. 그런데 그게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야. 아니 학교 가서 또 물 쓰잖아요. 식당에서 물 쓰잖아. 목욕탕 가잖아. 이런 거 다 쓰면은 자기 집에서 쓰는 거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난 그냥 뭐 50리터 쓸까요? 뭐 100리터 쓸까요? 그런데 계산하니까 700리터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알면은 자기가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알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할 텐데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물 부족이 되니까 뭐 나는 말고 쟤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그런 거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자. 서울은 대한민국이 한 280리터 정도 됩니다. 도쿄 230, 브리스번하고 독일은 140 정도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보다 반밖에 안 써? 그리고 걔네들은 얘네들이 목욕도 안 하나 봐. 목욕도 화장실 갈 때도 꼭 찾고 있다가 몇 번 있다가 뭐 가고 뭐 일어나 봐. 그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도 140리터 씁니다. 그게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재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큼 쓰는지 알고 그러면 독일 사람처럼 쓰자 아니면 뭐 누구처럼 쓰자 이렇게 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 수세 변기로 나가는 물이 얼마큼 되느냐 혹시 아세요? 쉽게 하면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 나가는데 내가 몇 리터 몇 번 눌렀다 그러면 되죠. 그럼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 나가냐 하면은 이거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통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여기는 뭐 가로가 40cm 세로가 15cm 높이가 25cm 하니까 여기는 12리터 나오네. 그럼 12리터 나는 걸 얼마냐면 이거 1리터죠. 이거 12개.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누르냐? 무슨 큰 거 한 번, 작은 거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담배꽁초 넣고 버리고 누르고 또 휴지 한 번 넣고 버리고 기분 나빠서 그냥 버리고 누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많아야 10번, 20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평소에 뭐 큰 거 한 번에다가 한 뭐 작은 거 5번? 그러면 6번 하면 72리터예요. 72리터는 얼마큼 되느냐? 이거 72개. 그래서 그러면 72kg이에요. 각자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단수가 됐다 그랬을 때 단수 화장실 물을 갖고 와라 그러면 72kg 나의 몸무게만큼을 갖고 와야 되는데
50층짜리 아파트 사람은 또 50층을 또 걸어가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루 물 사용량이 변기에서 가장 많이 쓴다. 이걸 아는 순간 물을 절약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또 다른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샤워할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자기 불편 전혀 느끼지 않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인데 이따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산성비. 내가 이걸 좀 모든 사람이 산성비가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교수나 공무원들 다 산성비는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성비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산성비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산성이 강했을 땐 나쁜데 어차피 알칼리성과 산성은 유기적인 관계라서요. 맞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산성비는 나쁘다, 무조건 싫다고 그래.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나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산성비 나쁘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오늘 갖고 왔는데 혹시 콜라나 있으면 하나 뽑아 오시면 콜라나 아니면 주스 아니면 레몬 이런 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만 뽑아 주시면 먹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요거 가지고 측정을 해 보는데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깨끗한 쟁반에다 놓고 비 올 때 비 오는 걸 받아서 재봤더니 진짜 산성이더라고요. 콜라 있네요. 예. 콜라를 조금 아주 얕은 접시만 있으면 됩니다. 재봤더니 진짜 저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 모든 정치가, 모든 사람이 산성비라고 하니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 지붕에 먼지 묻은 데를 떨어진 비물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산성비가 알칼리성이 되는 거야. 하루 정도 뒀더니 중성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예. 그러면 예. 조금만 그만 하고요. 네. 우리 누구랑 할까? 여기 제일 가까우니까 한번 요거를 찢어가지고 저긴 텔레비전 나오게 이걸 한번 담그면은 색깔이 팍 변하잖아요. 여기랑 이제 어디랑 제일 가까운지 맞춰보는 거예요. 숫자가 여기 3도 있고 4도 있죠. 4에 가까운 것 같아요. 4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pH가 하나가 10배, 둘 차이가 100배인데 우리 산성비의 pH가 5.5인데 이거는 4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5라고 치면은 2배 차이니까 100배 차이. 100배 더 강한 게 산성비보다 100배 강한 게 콜라인데 마셔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쉽게 pH를 잴 수가 있다. 산성도를 잴 수가 있다는 걸 보고 물도 재보고 맥주도 재보고 콜라도 재보고 빗물도 재보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증명할 수 있어가지고 산성비가 아니다. 떠지는 비는 산성이지만 내려가는 비는 산성이 아니야. 이걸 초등학생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왜 걱정이냐 이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 나쁜 게 아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기 떠지는 거는 산성 아니냐. 그래서 산성비 때문에 대물이 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콜라가 pH가 2.5면은 한 1000배 정도 센 것도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전 문제 아니다. 더 쇼킹한 것은 여러분 피부의 산성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피부의 산성도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그것이 5.5 산성비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도 그럴 것이 뭐 수만 년 동안 살면서 비도 맞고 그러면서 피부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pH의 산성도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알자 이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뭐 이걸 좋아하든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산성이 나쁘니까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죠. 다 버리고 나니까 물이 없어. 가뭄이 생긴다. 산성비에 대한 잘못된 이 오해 때문에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학교에 비물 탱크, 건물 지을 때, 공대 건물에 건물 지을 때 밑에서 비물 탱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비물은 하수로 나가는데 여기는 하수로 갈 것이 이 통으로 들어와.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만큼 찹니다. 차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실 용수 쓰거든요. 그만큼 수돗물 값은 안 내.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비가 오게 되면 돈이 떨어진다. 돈이라면 여러분이 버리겠습니까? 다 뭐지? 빗물 돈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또 요새처럼 가보면은 지금 뭐 여기저기 관정 파주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지하수는 공짜냐? 공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손흥민 축구 잘하는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물 관리. 야, 빗물이 공짜인 걸 다 버리고 말이야. 공짜가 아닌 지하수 푸는 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합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는 거야. 그 빗물이 이제 깨끗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빗물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마일리지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마일리지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얼마큼 멀리 내려가느냐. 내려갈수록 마일리지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많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류하고 하류로 봤을 때 하류가 지저분하죠. 그 이유는 마일리지가 길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댐에 뭐 상류에 산에 댐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TDS라는 걸 씁니다. 총증발 잔유물. 총증발 잔유물이 별게 아니고 저 바닷물 1리터를 갖고 와서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소금이 났잖아요. 소금이 남는 그 그람수가 35g. 그래서 35,000mg per 리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그 TDS를 용존 고용물을 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깨끗한 물을 원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지만 도시 안에서도 깨끗한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마일리지 제로. 여기는 대기 오염물질 있고 새똥 정도는 있을지 모르나 사람똥이 묻어본 적이 없고 공장 폐수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일 깨끗한 거죠. 그래서 지붕에 떨어진 빗물이 제일 깨끗하다. 근데 누가 이거 물어볼 사람 없어요? 빗물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볼 사람 없어요? 마실 수 있나요? 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강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한강 가서 이렇게 먹어요? 아유. 처리를 해서 먹어야죠. 좋아, 그러면 빗물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빗물이 있고 강물이 있는데 마시라고 처리하는데 어느 게 더 싸게 맥힙니까 했을 때 답이 있을까요? 뭐? 왜요? 강은 이미 보였죠. 강은 마일리지가 길어서 오염물질이 많은 것이고 빗물은 마일리지가 짧아서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먹으려고 할 때까지 들어가는 처리 비용이 훨씬 싼 거죠. 빗물이. 그래서 이제 홈통을 다시 보자라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 여기도 홈통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고. 이 홈통 하나를 보면은 홈통 한 개 사이가 10m라고 가정하고 이쪽 폭을 10m라고 가정하면은 홈통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우리나라 강수량은 1년에 1300mm인데 300mm 빼고 1m라고 치자. 1000mm, 1m라고 치면은 100제곱미터에 1m니까 100톤이죠. 그래서 이 홈통은 내가 정의하는 홈통은 1년에 100톤의 물을,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공장이다.
그것도 재료비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대로 나오자마자 하수도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버리다 보니까 하수도 홍수가 나서 또 여러분이 돈을 내야 돼.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빗물은 돌이니까 빗물을 잘 모으도록 저금통을 만들자. 빗물 저금통을 만들자. 그러면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꽉 찼을 때 또 비 오면 못 받지만 그래서 뭐 100톤 중에 한 50톤이나 60톤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쓰면 홍수도 방지하고 하수도로 안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멀리서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옆에 인원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빗물 시설을 만들어줘가지고 학생들이 과학반 애들이 같이 뭐 그림도 그리고 같이 받아가지고 나무에 물도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받아봐야 돈은 얼마 안 돼요. 뭐 수돗물값이 싸니까 뭐 저거 만들어서 돈 세이브 되는 게 뭐 1년에 뭐 5만 원 정도 되려나?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빗물이 산성비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산성비가 그렇게 무서운 산성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빗물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모으면 내려갈 물이 양이 적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내 강의를 들은 교장 선생님들이 또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을 때 교장 선생님 모셔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강의를 드신 분이 이렇게 자기 학교에 가서 또 빗물 시설을 저금통을 만들고 한 일주일 전에는 그 창원에서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빗물을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빗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빗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시 농부들은 다들 아는 거예요. 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비가 오게 되면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걸 보고선 빗물 팬인데 빗물의 팬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썼는지? 여기 통에다가 빗물은 자연의 축복. 옆에 거는 빗물은 작물의 보약.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농부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맹을 탈출시켰는데 물맹 많은 것 중에 딱 2개. 당신은 물을 얼마큼 쓰느냐? 아까 지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저기 LPCD. 어느 가수 생각했어요? 김건모의 LP와 김건모의 CD를 같이 한 거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 전문가 아니지만 수자공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평균 LPCD가 얼마입니까? 당신은 얼마 씁니까? 지금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LPCD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지? 화장실. 모르겠으면 한번 자기 집에 화장실에 가로 세로 높이 재고 물론 거기다 플러스 요 보울에 있는 물에다가 또 사이폰에 있는 물까지 다 더해야 되지만 대충 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몇 번 누르는지 이렇게 해보면은 아, 이렇게 많이 쓰다니 변기에서 이렇게 많이 쓰더니 제일 먼저 이걸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빗물에 대한 생각도 빗물에 확 달라지고요. 빗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물맹 탈출 하셨습니까? 네. 예, 물맹 탈출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쫙 내시면은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문제가 있는 가뭄 있죠. 가뭄과 산불인데 가뭄을 얘기했습니다. 가뭄 대책은 지금 보면은 언론을 보면은 뭐 정부하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현황 중계 방송을 해. 아, 뭐 그냥 뭐 어디에 갔더니 뭐 제한급수를 해가지고 뭐 아유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현황 중계 그게 답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 빡 배정을 하는 거야. 자기 돈인 것처럼 그냥 팍 돈 주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나야 되잖아. 그 똑같이 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항구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수요 관리입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물이 부족한 것은 뭐 이걸 수요 공급하지 말고 용돈이 부족해요. 그 이유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그래. 그럼 그걸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많이 벌든지 적게 쓰든지. 지금까지 정부는 모자라요 그러면 막 공급해 주는 쪽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돈 있는 것처럼. 막 공급해 주는데 잠깐 물이 부족하면은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왜? 수요 관리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흥민처럼 물 관련해서 야 이것도 이거 뭐 저기 모자라면 공급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거 왜 한번 왜 안 하냐? 이게 다 내 돈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물절약이다. 그리고 공짜 수원이 있어요. 빗물이다. 왜 이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 공짜 수원인 빗물과 절대로 마르지 않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절수, 물절약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변기에 대해서 한번. MBC 뉴스군요. 화장실에 변기 물을 내릴 때 버리는 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물을 혁명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했습니다. 장승철 기자 취재했습니다. 화장실을 한 번 쓸 때 물은 얼마나 사용할까? 양변기 한 번 사용에 쓰이는 물은 13리터.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한 번 작동에 4리터. 손 한 번 씻는데도 1리터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 양변기는 일반 변기의 30% 물만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블럭을 띄워 실험한 결과 물 4.5리터만으로 블럭을 모두 쓸려 내려갔습니다. 기존의 S자형 배관을 일자형으로 바꿔 수압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닌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소변기에 뿌린 붉은색 잉크도 물 0.2리터면 말끔히 식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꼭지에 포만을 일으키는 장치를 장착하면 0.5리터로도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로 이 건물에서만 한 달간 줄인 우회하는 200건 정도, 약 50만 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됐습니다. 가장 많은 물 사용량이 변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변기를 초절수로 가본다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의 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즉 필요량에 비해 방수량과 수자원이 모자라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올 여름부터 이 같은 절수 시스템을 중앙도서관과 기숙사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승철. 이게 2015년이군요. 그래서 서울대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35동 건물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한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번 해보고선 확대하자고 그래서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35동에 우연의 일치로 변기가 3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더니 물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변기만 고치는데 물론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죠.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이렇게 바꿨더니 계속 이제 한 몇 개월 모니터링을 했더니 그러니까 누르는 횟수와 토탈 물 사용량을 봤더니 많이 줄었어. 그래서 변기 사용 시 12.26리터 한 번에 12.26리터인데 그걸 5.03리터로 줄었다. 모니터링 결과 누수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다중이용 시설 많이 쓰는 도서관 그리고 여성 인구가 많은 인문대부터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부에서는 서울대 저기서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2개를 갖다가 놓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문제 없어. 막힘이나 이런 거 없어. 혹시 민원이 없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요때 예산이 남아가지고 500개를 바꿨어요.
변기가 서울대학교 8,000개 정도 되는데 500개를 바꿔놓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했더니 1년 동안 1년 후에 보니까 돈이 1억 원이 세이브 되는 거야. 1억 원.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고도. 뭐 계산으로 딱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 토탈 몇 번 누른 거.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8,000개 중에서 500개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 점잖은 체면이 말이야. 화장실 얘기를 달고 다녀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리고 뭐 아끼면 뭐 나한테 뭐 이익되는 게 뭐가 있냐? 뭐 세금을 다 내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아니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짜 절약한다면 그 절약분의 한 10%를 그냥 보너스를 주십시오. 그런 제도만 만들면은 너도 나도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줄을 텐데 이거 뭐 해봐야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39동에다가는 빗물 시설도 있고 절수형 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외부에서 물 없이도 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요 나중에 이거 좀 넘어가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전체 8,000개인데 그걸 다 바꾸게 되면은 에너지 저희감이 뭐 하여튼 투입한 비용을 2.4년 만에 회수할 수 있고 탄소가 엄청나게 줄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의 변기를 다 바꾸자.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변기를 다 초저수형으로 바꾸자.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물 공급하려고 댐을 갖다 만들고 그러는데 댐 만들 돈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 그냥 공짜로 변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남아. 그러면은 탄소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한 적도 있어가지고 좀 절수변기를 좀 바꾸자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하고 있고 가뭄 대책이 하는데 절수변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냥 공급만 여기서 갖고 여기서 뺏어 갖고 주고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수요를 줄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제 심판관이 되는 거야. 환경부 장관 뭐 하는 거냐? 수요 관리를 해야지. 수요 관리 제일 쉬운 게 변기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미국에 여행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게 하드웨어 스토어 뭐 이런 걸 파는 데 있죠. 가면은 변기만 봐요. 봤더니 변기가 4.8리터, 한 번 누를 때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팔어. 그 이상 되는 건 다 없어졌어요.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 하지 말라고. 그게 어디 밖에요? 한국으로 와. 섬지방에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미제 좋은 변기 갖고 왔다고 그냥 갖다 놓고 저기서 퇴짜 맞은 거죠.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좋다고 쓰는데 뭐 설거지 할 때는 그냥 굉장히 알뜰하게 쓰면서 변기로 팍팍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미제고 이렇게 큰 거고 값도 싸.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걸 혹해서 그걸 사는데 그게 혹할 것이 아니죠. 딱 봐서 변기가 큰 거는 이건 X.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변기가 아까 이제 텔레비에서 뭐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개발한 걸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 가면은 4.8리터 이하 되는 변기가 모델이 3,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4.8리터, 미국에 다 4.8리터인데 우리는 왜 13리터냐? 줄이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죠. 이제 오늘 나한테 배웠으니 한번 보시고 한번 막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변기가 많아요. 한번 이것도 텔레비를 한번 볼까요? KBS 뉴스에 나온 건데. 물을 아끼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일반 변기와 똑같이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수형 변기를 설치한 국회 의원 부관 사무실입니다. 결기의 물 사용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이후의 사용량은 2.5리터, 절수형 변기 기준인 6리터보다 4.5리터나 많아 일반 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수도권 10여 곳에서 측정한 결과도 평균 11리터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변기에서 100원 크기만 줄이다 보니 막힘 현상이 많고 이 때문에 물의 양을 일부러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힌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의 절수형 변기가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 물 사용량에 대한 관리나 제재가 없다 보니 쓰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13에서 15리터까지 정도 썼는데 현재 미국의 환경보호청,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데서는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시설건물에 절수형 변기를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절수형 변기만서도 전국적으로 매일 9억 원어치 수돗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우선 변기의 물 사용량을 반드시 금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금기되면 물 사용량을 조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연스럽게 절수형 변기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용수의 25%가 변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절수형 변기 사용은 가장 손쉬운 수자원 확보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네. 변기가 가짜 변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박스는 절수형을 적었지만 박스 뜯으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욕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보면은 절수형 변기의 모델이 쫙 나오는데 다 4.1리터 여기 레지던셜은 3에서 6리터 4.1에서 4.8리터 이런 게 모델이 한 3,500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발하고 자식 없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 돼. 우리도 뭐 화장실 변기할 때 우리 4.8리터짜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주문만 하면 되는데 주문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전부 다 4.8리터 이하니까 그걸 해라. 근데 그러면 뭐 절수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 변기에다 벽돌 넣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벽돌 넣으면 몇 리터가 세이브 되느냐? 벽돌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자. 1리터가 안 돼요. 근데 그거 넣었다가 그 변기는 그대로 두고 그거만 넣었다가 잘 안 닦여지면 한 번 더 눌러야 돼. 그래서 1리터 아끼려고 그러다가 10리터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화장실 변기에 가면, 미국 가면 화장실 가서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 지워지게 사기 속에 적혀 있어요. 나이아가라, 회사 이름이 나이아가라고 1.28갈론, 1갈론이 3.7리터니까 그걸 곱하면은 또는 4.8리터, 리터 퍼 플러시, LPF, 리터 퍼 플러시가 한 번 들어올 때 몇 리터씩 나가는 거라고 하니 저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면은 나이아가라를 고소를 하면 나이아가라가 이제 망하겠죠. 나이아가라 회사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해주고 저 숫자가 없으니까 뭐 박스에만 6리터 얘기했지 진짜 성능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 이거죠. 너무 서울대학교 교수가 변기 얘기만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변기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해. 환경부 공무원이고 간에 변기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해. 왜 안 할까요? 물을 절약하면 손해보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 누군지 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양변기 물 낭비 여전히고 정부 지자체는 8년간 방치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비슷한 얘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뭄 대책에서 변기부터 바꾸자. 사실 제가 우리 울산의 반구대 암각하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물에 잠겨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비우면 울산 시민 물 먹을 물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울산 시민 LPC가 얼마냐? 280이다. 변기만 바꾸면은 그걸 200으로 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요 반구대를 물을 다 비워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로 안 바꾸는 거야. 답이 솔루션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 하면은 자기는 비싸고 어렵고 그런 걸 해서 돈을 벌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자. 이걸 여러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를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불 대책입니다.
산불 대책으로 이제 뭐 매년 산에 봄에 산불이 나고 올해도 뭐 강릉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헬기로다가 물을 퍼오르고 아니면 소방차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저기까지 오고, 소방차 못 가는 데는 등짐 20m짜리 등짐을 지고선 사람들이 불을 끄는데, 이거 끄다가 20m 다 쓰면 저 밑에 내려가서 또 다시 퍼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돼. 그리고 헬기는 밤에는 또 집에 가야 돼요. 바람 불면 또 헬기 뜨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장비와 인력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산불을 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불을 끄는 건 물이다라는 건 맞습니다. 물. 근데 생각하지 못한 물이 있다. 뭐죠? 빗물. 비 올 때 다 받아두면 되는데, 비가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거든요. 1300mm면 1.3m. 전 산을 1년 동안에 떨어지는 빗물을 다 모으면 전체 산을 1.3m의 수영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물의 그 양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나서 물이 없어서 건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생각을 좀 바꿔서 산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자. 빗물을 잘 받자. 제 설명보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근데 마침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의 천사명입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바로를 여기서부터 이런 하루에 높이로 전 산을 다 채울 수 있는 물인데, 그걸 다 걸어놓고 건조하다고 하니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물을 무한으로 내지 않습니까? 커다란 시설이 말고 조그만 시설을 전체 면에 걷어서 조그맣게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을 물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무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군데 동작 남자가 2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바라산입니다. 오늘 말교에 네 분이 와서 한 2시간 동안 저기 있는 그 쓰는 나무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간단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튼튼하게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온다면 여기서 비가 흘러내려서 다시 멈춰서 홍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산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잘 생활할 수 있어서 생태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여러분의 산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런 물물을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지역에서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만드는 다음에, 만든 다음에, 요게 며칠 전에 KBS에서도 나오고, MBC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작년에 삼척에서 불이 많이 났으니까 삼척에도 물모를 좀 몇 개 만들자라고 환경재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속초시에서 땅을 내놨어요.
그 사유지는 뭐 그 개인 산주의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시유림,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을 내놓고 여기다 만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걸 인부를 데리고 하려면 힘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홍대영 씨한테 얘기했더니 지지배에서 5명 그리고 강릉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강릉에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강릉에서 청년이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일 갑니다. 내일 가서 토일 이틀 동안에 30개의 물모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벌써 이제 검색하면 뭐 연합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모이 딱 치면은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만들기도 전에 그렇게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왔으니 만든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내 생각에는 자기 지역의 산불은 자기가 좀 대비를 하자. 보니까 장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강풍 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물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헬기가 안 뜨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이걸 바꾸면은 뭐 하여튼 도둑이나 뭐 게릴라가 왔을 때 게릴라가 언제 어디에 올지 모르는 게릴라를 위해서 정규군이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규군이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게릴라가 왔다가 도망가면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한 게 예비군 아닙니까? 지역의 예비군. 그래서 정규군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예비군이 그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것처럼 산불 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얘기한 게 강릉 청년들이 20명, 서울대 환경동아리가 5명, 지지배 5명, 그리고 제가 있는 물과생명에서 주관해서 다 설계하고 그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나무를 잘랐었는데 나무 자른 데 가서 그걸 사갖고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2.1m씩이더라고요. 그런 걸 한 100개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하는데 여학생도 할 정도가 됩니다. 여학생. 우리 집사람도 할 거고, 우리 할머니도 할 거고, 꼬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삼척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너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333년을 그 30명이 30일 날 3헥타르의 동네에 30개의 물모이를 만든다. 삼척에서. 그래서 이걸 해서 3,000개를 만들자. 30개의 지자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자. 30개의 지자체에서 3,000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같이 뛰어서 야 이거 우리가 살 땅인데 이거 우리가 좀 하자.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그렇게 지자체면 그 시장한테 얘기하든지 군수한테 얘기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는 여러분이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죠. 아까 시작했죠. 강의를 듣고 나서는 당장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짜 할 일이 뭔가. 시작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띵크 글로벌만 얘기했는데 액트 로컬을 안 하는 거예요. 액트 로컬 하자. 액트 로컬. 당장 할 수 있는 거. 변기를 바꾸자. 여러분 변기 바꾸는 방법 몰라도 돼. 시장한테 변기 좀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라는데 몇 리터씩 쓰는데 몇 리터씩. 거기도 280리터 써요. 아니 그거 좀 줄이면 되잖아. 그거 줄여가지고 1년 내내 하면 인구수 곱하기 1인당 280m가 200으로 줄이면은 그걸 갖다 인구수를 곱하고 365를 곱하면 세이브되는 양이 나오는 거야. 평소에 좀 줄이지. 왜 이걸 얘기를 안 하냐?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로컬 액션을 하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산에다가 가서 저걸 만들자. 만들도록 얘기만 해. 관중이 환호와 야유를 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야유하고 잘하면 환호를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물관리 잘 못하면 선수를 교체하자.
선수 교체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놈 불러. 여러분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 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걸 얘기를 하자. 여러분의 권리와 힘을 이용을 하자. 여러분이 돈을 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하고 가면은 여러분이 돈 내야 돼. 나는 몇 년 있다 죽을 거지만 나머지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건 뭐 웃을 얘기가 아니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야.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돈은 다 여러분이 낼 거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내기 싫으면 미리 얘기를 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의 액션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맹 탈출해라. 그 다음에 시장 뽑을 때 당신 몇 리터 쓰느냐? 변기에서 몇 리터 쓰는지 알아? 이거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때 A당 후보, B당 후보, C당 후보 다 물어봐. 그러면 다 고치겠죠. 누구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면은 물맹이 아닌 사람이 시장이 되면은 그 사람이 변기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똑바로 알고 LPCD 딱 알고 LPCD만 오늘 알고 가면 돼요. LPCD 얼마냐? 장관 얼마냐? 목표가 얼마냐? 이거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크게 여기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구호를 얘기를 합니다. 구호가 2030년까지 230으로 줄이자. 가능합니까? 올해 2023년인데 지금 280을 쓰고 있다. 목표를 정해서 이걸 줄이자. 2030, 230. 그거 넘어가면은 좋아. 2030까지 240으로 해도 돼. 하여튼 목표를 정하고 그냥 같이 나가자. 그리고 매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라스트 헬스보이가 있었죠. 여러분 오래돼서 공부만 해서 모르구나. 하여튼 그 뚱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매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고 일주일 해서 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뭐 야유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120kg짜리가 80으로 줄었어. 성공이죠. 박수 치고 목표를 정하고 박수 치고 막 가니까 좋아. 가뭄이지. 280이지. 그 2030년까지 230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자. 그럼 매년 얼마씩 수치를 정하고 목표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박수 치고 야유하고 상 주고 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물절약합시다. 물절약합시다 그러면 절약이 됩니까? 목표 확실하게 정해서 하자. 그래서 내가 2030, 230이라는 구호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내가 2030은 여러분 230 스타카트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2030. 여러분 잘해내 진짜. 그래서 여기 한 줄이 이제 수요 관리를 해서 목표를 나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빗물 관리. 빗물 관리를 하자고 그럴 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빗물이 돈이라면 뭐겠지? 그래서 내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비돈, 돈. 빗물이 돈이다. 한번 해볼까요? 비돈.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것 같아. 큰 소리 해야지 나오지. 다시 한번 비돈. 요거 두 구호만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덤태기 쓰고 돈 낼 거를 미리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여러분이 보지만 좀 품위가 없는 말을 할까요? 누가 막 밥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먹튀? 그 먹고 튀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맘대로 막 하고,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우리 맘대로 막 하고, 자기 죽어. 자기 가.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걸 감당을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은, 난 미안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그 피해를 안 당하려면, 먹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만들어 놓으면은, 다 우리가 돈 내야 돼. 우리 또 사람 수도 적다며. 그러면 돈 더 내야 돼. 그거 우리 뭐 어떻게 감당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큰 시설 만들고 그럴 때,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여러분이 가서, 물은 모르지만, 손흥민 축구 잘하는 것처럼, 그런 숫자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저기, 작년인가 뭐, 뉴욕에도 물바다 홍수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었죠? 또 유럽에도 뭐, 독일에서 뭐 1300년이 뭐, 저기 뭐 100년 만에 홍수. 그럼 미국에서 주하철 났을 때 몇 미리가 왔을까요? 그건 안 물어봤죠. 몇 미리가 왔는지. 한 1000미리 왔을까? 봤더니 뉴스에 보니까 80미리가 왔대. 우리 80미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쟤네들은 80미리가 쩔쩔매는 거야. 거기서 미국은 큰 비가 와도 잘 견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 유럽은 어떨까? 유럽은 뭐 100년 만에 형수 내는데 유럽은 몇 미리가 왔을까? 봤더니 87mm 그리고 154mm. 우리한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빗물을 몰라. 그러니까 빗물에 대한 빗물 때문에 커다랗게 뭐 사람 죽고 힘든 걸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빗물 관리를 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몬순 지역에서는 홍수 가뭄 매년 겪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요. 우리 지혜가 있는 거야. 우리 전통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럽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전문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다. 니네들이 비가 100mm, 1000mm, 200mm 비가 뭔지는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기술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접목시키려고 그러냐. 이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그거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주장만 하면은 찾아와라. 못 찾으면 다른 사람 바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힘에 달렸습니다. 물 관리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물 관리가 어려운 지형이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고 봄, 여름 봄에는 가뭄, 여름에는 장마가 홍수가 지는데 게다가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래서 물이 쫙쫙 빠지는 거야. 무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맞는 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해서 이걸 수토부리 물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 물 관리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절까지 합시다. 1절은 물 관리 어렵습니다. 2절은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 데서 한두 해 살아봤어? 수천 년 살아왔잖아. 우리 그런 전통이 있다. 지혜가 있다. 3절. 지금 미국이고 유럽이고 기후위기를 쩔쩔매고 있어요. 자기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거 비지만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빗물의 관리라는 거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알 필요가 없었는데 대한민국만은 빗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빗물 관리 세계 챔피언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 지진 기술 세계 최고가 어딜까요? 일본?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간척 기술 세계 최고는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죠. 해수면이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저거 뭐 안 하면 죽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최고의 기술은 최악의 조건에서 나온다. 맞죠? 최악의 조건이 최악의 자연 조건이 최고의 기술 만드는데 그러면 물관리 세계 최고는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지만 물관리가 무지 어려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빗물관리 세계 최고였었고 그 증거를 내라 그러면 AD 330년의 벽골제, 세종대왕 치국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가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순간 세계 챔피언이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생각도 없게 그냥 미국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오고 유럽에서 하는 거 따라오고 이건데 생각을 다르게 하자. 빗물, 쟤네들이 겪어보지 못한 빗물을 우리는 다 이미 겪었으니 우리가 세계 최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빗물 관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빗물 관리 했으니 세계 최고가 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하셨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저를 위해서 뭐 축사를 보내는데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미 이렇게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해서 탄소만 얘기하지 말자. 당장 로컬 액션을 따져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물맹이다. 물맹을 좀 탈출하자. 가뭄에 대해서는 LPCD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물 얼마큼 쓰는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산불에는 산에 떨어지는 빗물을 잘만 관리하면 산불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컬 액션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뭐 윤리적으로 뭐 환경이 좋아서 그거는 멀리 얘기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 힘도 있어. 투표권이 있잖아. 그거를 강조를 하고 오늘 내 강연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